자, 그러면 오늘은 이제 사회과학의 연구 방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두 가지가 있죠.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가 있습니다. 쌤이 노트로 만들어졌는데 이 실증적 연구와 해석적 연구는 우리 지난 쌤이 옛날에도 이야기했지만 두 가지가 어떤 반대의 개념이 아니라 물론 문제는 그렇게 출제가 됩니다. 하지만 실제 연구를 하다 보면 서로 보완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실증이 뭐냐 해석이 뭐냐를 지금부터 공부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실증적 연구는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을 같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현상을 연구하듯이 사회현상도 법칙을 가지고 발견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면 방법론적 일원론이라고 합니다. 하나라는 거죠, 하나. 대신에 우리가 이렇게 해석적인 연구는 인간이 살아가는 사회는 자연현상과 다를 수가 있다는 거지. 왜? 인간의 의지가 개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방법론적 이원론. 다시 말해서 자연현상과 사회현상은 다른 측면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주로 실증적인 연구는 증명을 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량화, 결량화된 숫자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양적 연구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해석적인 연구는 인간의 마음, 동기, 심리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알아가는 것이지. 그래서 이걸 뭐냐고 하면 우리가 보통 질적 연구라고 하기도 하고 이걸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해석적으로 알아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양적 연구, 질적 연구고요. 하나만 더 이야기하자면 주로 실증적인 연구는 우리가 보통 가스를 설정해서 그것이 맞는지를 알아가면서 보편적인 법칙을 발견하는 거니까 이걸 우리가 연역이라고 하는 거죠. 연역적 방법을 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보통 하는 이 해석적인 연구는 먼저 인터뷰를 하고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런 결과를 자료를 다 수집해서 거기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서 이론을 도출해가는 것이니까 이걸 우리가 귀납이라고 하는 것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증적인 연구는 방법론적 이론론이다. 그리고 이것은 양적 연구이자 주로 연역적 연구로 사용된다. 그리고 해석적인 연구는 우리가 방법론적 이원론이다. 그리고 이거는 주로 질적 연구이고 이거는 귀납적 연구로 진행이 된다. 요거 여러분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쌤이 노트에 뒤에 해놓은 이거 실증적 연구, 해석 연구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해하시는 부분들이고 오늘은 선생님이 이것이 실생활 속에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를 한번 가지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례는 여러분들 스포츠와 도박에 대한 이야기들입니다. 자, 여러분들 스포츠가 이렇게 흥행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어떤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이런 걸 통해서 가질 수 있는 즐거움 그리고 만족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방법으로 이 스포츠에는 엄청난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이 도박사들이 베팅을 하게 될 때 그냥 운빨로 하는 것은 아니죠. 충분히 이분들도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 가지 어떤 경험들을 통해서 자기들의 돈을 가지고 베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볼까요? 2018년 월드컵에 독일과 우리나라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다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심심할 수 있는데 실제 이 경기가 있기 전에 모든 도박사들은 누가 이긴다? 독일이 이긴다고 봤어요. 왜 그렇습니까? 독일은 이때 당시에 피파 랭킹이 세계 1위였고요. 우리나라는 57위였습니다. 여러분 1위와 57위가 붙는다고 합시다. 그리고 이 독일은 월드컵 4회 우승이고요. 우리나라는 2002년에 4강 한 번 간 적이 있었죠. 그 외에도 역대 전적부터 해가지고 선수들 문값부터 해가지고 이런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연구했을 때는 도저히 우리가 독일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도박사들도 여기에 베팅을 했습니다. 자,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 장면 다들 기억하시죠? 손흥민 인터뷰에서 손흥민에게 물었습니다. 네 인생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골을 이야기해보라라고 했을 때 물론 최근에 영국에서 프리미어 사상 가장 이렇게 또 멋진 골을 수상하기도 했지만 이 손흥민이 이 월드컵에 이 독일의 이 경기에 이 골을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만큼 서로에게 우리나라 국민들에게도 의미 있었던 골인데 여러분들 이 경기에 우리가 2대0으로 이기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다음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어떻습니까? 무려 여기에서 배당률이 뭡니까? 80배였습니다. 80배. 이때 우리가 우리나라를 믿고 이렇게 베팅을 했다면 자기가 투자한 금액에 80배를 받을 수 있는 엄청난 여러분들 모험이었죠. 물론 이건 결과론적입니다. 여러분들 결과론적인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사회 현상에는 이렇게 실증적인 어떤 하나의 데이터가 물론 무시한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도 필요하지만 또 다른 부분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들이 있고 하지만 이렇게 도박사들이 여기에서는 베팅을 했지만 자 2002년도에 월드컵을 한번 볼까요? 그때도 동일한 현상인데 이탈리아랑 우리나라랑 붙었을 때도 거의 동일한 현상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누가 이긴다? 이탈리아가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때는 도박사들이 한국의 우승을 점치기도 했고 한국에도 가능성을 열어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이때가 한일 월드컵이었고 경기가 어디서 이루어졌다? 홈그라운드인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피파 랭킹, 선수들의 연봉, 그리고 역대 전적 이런 걸 볼 때는 어느 하나도 우리나라가 유리한 게 없습니다. 이걸 가지고 투자를 한다는 것은, 도박을 한다는 것은 이거는 실증적인 연구죠. 하지만 그때 당시에 홈그라운드가 가질 수 있는 이점, 심리적 분위기, 그리고 히딩크를 통한 자신감들, 그리고 우리가 예선전에서 잘 밟아왔기 때문에 이런 식의 여러 마음들이 구체적으로 증거로 보여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있죠. 이런 것들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지.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석적인 연구로 보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실증적 연구와 해석 연구를 같이 볼 때,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배팅을 할 때 가장 좋은 배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실증적인 연구와 해석적 연구는 반대적 개념이 아니라 같은 마음으로 같이 도와가면서 결정해가고 문제를 풀어간다는 걸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뒤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영화 뭡니까? 네, 맞습니다. 살인의 추억입니다. 이 영화 보셨습니까? 굉장히 여러분 잘 만들어진 영화죠. 봉준호 감독이 자칫하면 영화를 그만둘 뻔했는데 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바로 이 살인의 추억이었습니다. 대중성도 잡았고 작품성도 있었고 굉장히 잘 만든 영화인데, 여러분 이 살인의 추억은 여러분들 어떤 영화냐면 말 그대로 최근에 범인이 밝혀졌죠. 이춘재라고 하는 범인이 밝혀졌는데 화성에서 있던 연쇄 살인 사건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 봉준호 감독의 이 살인의 추억은 그 인터뷰를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거는 두 형사의 이야기다. 다시 말해서 어떤 하나의 이런 범인을 잡기 위해서 서로 다른 스타일과 방식을 추구하는 이 두 형사의 어떤 좌충우돌의 그런 두 형사의 이야기를 풀어내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에도 뭐가 들어갔는다? 이 봉준호 감독의 사회 탐구 방법이 들어갑니다. 다시 말해서 한 형사와 한 형사의 모습이 전혀 다른 것이죠. 이 화성 연쇄 살인범을 잡기 위한 이 두 형사의 이야기, 서울에서 내려온 김상중과 그 시골에서 잔빼갈 굵은 이 송강호의 두 형사에 대한 부분입니다. 송강호는 이야기하죠. 나는 딱 보면 감이 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어떤 직관을 중시하는 해설적인 어떤 하나의 감각들이죠. 그래서 이걸 해석적인 탐구라고 하는 건데, 범인을 잡을 때도 이런 감을 중시하고 직관과 심리와 이런 것들을 가지고 바라보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다룬 거고요. 또 하나 김상중은 이야기하죠. 서류는 절대 뭐라 한다?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모든 데이터와 모든 자료와 모든 객관적인 걸 가지고 판단하고 그걸 통해서 범인을 검거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 두 사람이 절충을 하면 좋은데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이 바로 이 살인의 추억에 잘 녹아 있었고, 우리가 이걸 볼 때 더 재밌게 볼 수 있었던 부분은 이런 부분들이죠.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실제 이건 영화지만 우리 삶 속에서 사람의 면면을 보면 이런 경우가 진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학교 선생님들 중에서도 굉장히 실증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고 굉장히 해석적인 부분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나다 보면 이런 일들이 진짜 재밌게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실생활 속에서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이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무리할까요? 자, 실증적인 연구는 핵심은 뭐다? 자, 많은 양의 조사를 통해서 숫자화시키고 통계적으로 분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최대한 가치를 개입시키면 안 되죠. 가치 중립적으로 해서 제3자 입장에서 보편적인 일반적인 법칙을 발견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실증적인 연구입니다. 반면에 해석적인 연구는 인간의 정서, 인간의 마음을 심층적으로 들어가서 이해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중립적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치가 개입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연구를 들어가는 거죠. 엄밀히 말하면 사실 이런 해석적인 연구는 가치를 어느 정도 개입시켜서 같이 공감을 해주는 것이 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 부분들도 있는 것이죠. 그냥 엄격하게 가치를 분리시키니까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뭡니까 물어본다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 그래서 인간이 감정이입을 해서 그들의 마음을 더욱더 심층적으로 이해할 때 사실은 이런 해석적인 연구는 더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다. 그걸 여러분들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증적 연구와 해석 연구가 같이 힘을 합치게 되면 더 좋은 결과를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실증과 해석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여기에 사용되는 자료 수집 방법은 여러분들 면접법, 질문지법, 참여관찰법, 실험법, 문헌연구법이 있는데, 주로 문헌연구는요, 여러분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전 연구할 때 주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도서관이나 인터넷이나 이런 자료를 찾고 미리 세팅을 하는 작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난 이후에 주로 실증적인 연구는 이런 질문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실험법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해석적인 연구로는 면접법이나 참여관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뭐야? 함께 할 수도 있고, 몇 가지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연구하는 그 주제에 따라서, 사항에 따라서 선택을 하면 되는 것이지, 뭐, 이거 했다고 해서 저거 하지 말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양한 방법들을 가장 좋은 방법으로 찾아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게 여러분들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약간 민망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선생님이 개념을 설명하고 난 이후에, 마치고 난 이후에 궁금한 부분들이 있으면 좀 더 부연 설명을 하고, 그리고 그 부분에서 보충 설명하면서 또 이렇게 마무리해가는 그런 과정으로 또 했으면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찍어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혹시나 또 모르는 개념들은 또 이렇게 오프라인을 통해서 여기 옆에 계신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